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1% 이상 밀려 내려갔다가 상해 종합도 그렇고요. 약간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은 더 밀리지 않는 정도, 양시장 한 1% 정도의 하락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만나서 오늘도 오후장에 대한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좀 오늘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정하셨습니까?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의 또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이제 오랜만에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해가지고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이제 모양이 좀 크게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로부터 출발한 이런 우려감들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이제 약간의 또 우려감 섞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금리 인하의 시작이 되는 해인 거는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렸었던 원동력 자체가 금리 인하를 3월부터 진행을 할 거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이번에 이제 이 최근에 진행했었던 FOMC에서 점도표가 3회로는 이제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은 이 6회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은 이제 또 이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발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필요하면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다가 금리 인하가 3월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12월부터 연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연준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무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연준이 이야기를 해도 결국 지금 현재 물가 계속 안정되고 있고 경기 상황도 괜찮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온 그런 구간에서 약간의 또 차익 실현 관점으로 해서 이제 이 악재에 약간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란 발 악재,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 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악재가 사실상 이제 한 번에 또 여러 가지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시장이 최근에 워낙에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종목별 대응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모멘텀들이 좀 한 번에 좀 쏟아져 나오고 악재가 더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보고 계시는 관심 섹터는 유가하고 해운이 되겠는데요. 우선 좀 유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좀 중기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줬었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또 이제 이란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중동발 긴장감이 다시 한번 이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폭탄 테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리비아 유전이 이제 또 최근에 시위로 30만 배럴이 또 생산이 중단됐고 오펙에서는 또 이제 유가 안정 유지를 위해서 뭐 단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중동발 이야기들은 긴장감을 좀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또 유가가 또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번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반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하마스와 그다음에 또 이제 이제 이스라엘 간의 그런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 하마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간의 그런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 약간 좀 잦아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슈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약간의 악재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나왔었던 악재에 비해서 뭐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단기적인 완전하게 짧게 좀 방망이를 쥐고 가는 이런 이제 매매적인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관련주들 보게 되면 뭐 흥구석유 상한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극동유화라든지 관련된 뭐 GSE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뭐 지금 현재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가 관련주들은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해주고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또 주도를 할 만한 이슈가 더욱더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 중동발 긴장감이 더욱더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지 시장에서 좀 주도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다음 매물 구간에서 부딪히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가 관련주들은 이슈 플로우를 계속 조금 확인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만 이슈플로 확인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관점에서 얘기하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유가랑 또 같이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해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홍해 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또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에서 이번에 이제 워낙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선박이 지나가는 쪽들에 대해서 후티 반건이 또 선박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회해서 또 선박을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행 물류비가 또 크게 뛰어오를 것이다. 2배 정도로 또 뛰어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해운주들 또한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잘 나왔었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실질적으로 대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 역시나 이제 흥하해운 혹은 대한해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급을 이제 크게 받아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흥하해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HMM발 인수 이야기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마찬가지로 해운주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또 꾸준하게 이 이슈가 조금 발현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전 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면서 윗꼬리를 조금은 강하게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강하게 뚫어 주어야지 이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또 주가 스텝업이 가능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저점에서 상당히 또 크게 상승이 나온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업황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이번 이란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홍해 리스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단발적인 이슈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고가 이상의 상승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흥하해운이 이미 상당히 이 고가 부근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리스크가 생겨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생겨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간다라기보다는 대장주 정도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겨난 이상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단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와 해운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한마디로 잡았던 것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한 땀 한 땀 전략을 오늘부터 오후장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장 전략 포인트 어떻습니까? 시장의 순환을 저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유가 관련주나 그 다음에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결국에는 최근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CXL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순환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약간은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하락을 야기했던 이슈가 결론적으로 이제 또 중동발 이슈였잖아요. 중동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야기하니까 아이러니하게 또 중동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악재가 나왔고 그 악재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상승이 워낙에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저는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는 또 지금 현재 유가 관련주들이나 해운주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또 좋은 종목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 또 그대로 수급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시장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같이 눌려주는 종목들을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CXL이나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중에 수급이 잘 들어와줘 있는데 눌리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저가에서 상당히 수급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컴퍼니 K 같이 저가에서 수급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또 많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즉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해운주나 그 다음에 유가에서 지금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수급들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줄 때 새롭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도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니까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오늘 내일 다음 주 초반 정도 해가지고 새롭게 또 바닥에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로 들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전에 제가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닥에서 물량이 안 들어가다가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가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에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줄 겁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눌리고 나서 바닥 잡고 고개를 틀어줄 때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니까 지금 현재 하락은 오히려 좋은 종목이 새롭게 또 나타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시기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바닥 잡는 구간에 바닥에서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급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하락하면서 눌리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그러면은 또 좋은 종목 선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된 종목들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